남영 비비안 주가가 액면 분할 결정으로 강세다. 남영 비비안은 매각 추진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중인데 이번 액면 분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급등 중인 남영 비비안 투자 전략을 긴급 점검한다. 네, 오늘 남영 비비안 갖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놀라셨겠어요. 기쁘게 놀라셨을 텐데 23%대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고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호재인지 에아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액면 분할을 결정했어요.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한 것인데 배경과 함께 의미 같이 짚어보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10대 1 액면 분할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액면 분할은 말 그대로 액면가를 이제 나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보통 100원에서 5,000원까지 이제 다양한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남영 비비안은 액면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 1이니까 100원으로 바꾸는 거고요. 주식주도 기회에 따라서 10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무상증자와 비슷해요. 크게 이제 효과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액면가라는 개념이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액면가가 얼마냐 이러지 않잖아요. 네네. 주가가 얼마냐 이러지. 그래서 액면가라는 게 예전부터 정해져 왔고 좀 편의성을 위해서 진행이 됐었던 건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액면가를 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액면가를 예전부터 계속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게 좀 남아 있어서 액면가를 안 쓰는 기업이 뭐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목적은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 증진, 주주가치 제고 이건데 사실상 액면 분할을 하는 기업의 99.9%는 이 목적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액면 분할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영 비비안이 이제 2만 원대 주식이니까 단가가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10분의 1로 다운시키면 1,000원 단위로 내려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면 보통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액면 분할이 주가를 올리겠구나. 이건 사측에서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가 상승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액면 분할은 뭐 피자를 10조각으로 나누냐, 20조각으로 나누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변동이 없다라는 부분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정도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액면 분할에 따라서 이제 주식 발행이 정지되는 기간도 있고요, 신주가 상장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지금 스케줄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지 기간이 내년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3, 4, 5 거래일, 월, 화, 수 동안 거래가 정지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그때까지 보유하실 거면은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신주는 바로 그 다음 날 2월 6일에 상장이 됩니다. 근데 거래 정지 기간이 3일로 길지는 않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일에 주가 조정 그리고 액면 분할이 동시에 진행이 돼서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액면 분할 자체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데 주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되면은 주가가 급등하고 액면 분할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남영 비비안이라는 회사가 있었지 이렇게 이제 시장의 관심이 환기되는 이 정도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영 비비안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단가가 높지 않거든요. 이전에 액면 분할을 했던 거 뭐 삼성전자를 따지면은 뭐 100만 원대 이렇게 대장주 또 황금주들이 액면 분할했는데 남영 비비안의 이 액면 분할 소식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뜨겁게 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액면 분할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조금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매각 이슈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이 나왔었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기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부터죠. 작년 7월부터 이제 그 인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연상을 한 5번에서 6번 정도 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상한가를 한두 번 정도 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던 위치고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게 2만 원 밑에까지 주가가 왔었어요. 그게 이제 급등이 나타나기 전 주가니까 충분히 빠져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온 이슈가 차트적으로 위치도 좋은 위치에서 나와서 급등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타이밍이 잘 맞았네요. 네, 그렇죠. 타이밍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배경에 매각도 꼽아주셨
주셨는데 지금 남영 비비안의 매각은 진행 중이잖아요. 경과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가장 핵심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 네. 그 10월에 남영 비비안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광림, 쌍방울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쌍방울의 이제 모회사가 광림이니까 서로 컨소시엄을 짠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쌍방울은 빠지고 광림만 이제 단독으로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광림 자회사가 쌍방울인 건 맞으니까 당연히 쌍방울과도 연관이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광림이 기존에 여윳돈이 많아서 네. 이 기업을 남영 비비안을 인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수를 위해서 전환사채도 여러 번 발행을 했고요. 보유하고 있었던 나노스의 지분 매각도 진행을 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유 있는 인수는 아니라는 의미고요. 네. 일단 광림은 남영 비비안 지분 인수와 동시에 일부 양도 계획을 밝혔어요. 그래서 총 인수하는 것은 지분 59%인데 35%의 지분은 다시 양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을 때 재무 부담이 크니까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경영권을 제외한 지분은 재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요. 광림이 남영 비비안을 인수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재무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광림 같은 경우 최근에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작년에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 인수까지 진행되면서 2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 부담스럽고 시장에서는 자회사인 쌍방울로까지 재무 부담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림이 남영 비비안을 인수하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재무 구조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판단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남영 비비안을 이거 너무 무리해서 인수했네. 이런 평가가 있다면 또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남영 비비안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짚어볼게요. 현재 위치, 남영 비비안의 실적은 어땠는지 매각을 한 이후에 남영 비비안의 변화까지도 전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남영 비비안의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뭐 대규모 적자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쌍방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의류업체 같은 경우 경쟁이 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몇몇 독보적인 업체 빼고는 대부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의류주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광림의 자회사 쌍방울 그리고 남영 비비안의 그 비비안 브랜드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쌍방울에서 유명한 브랜드는 이제 트라이가 있습니다. 남성 속옷 브랜드고요. 비비안에서 유명한 것은 이제 비비안 그 여성 속옷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광림이 이제 남영 비비안을 품에 안게 되면 쌍방울의 남성 속옷과 비비안의 여성 속옷 브랜드를 같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속옷의 이제 모든 라인업을 확보하게 되니까 기본적인 외형 성장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국내 내일 시장 자체가 이미 레드오션으로 진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쌍방울이나 비비안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브랜드 파워가 예전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지금 SPA 브랜드라든지 여러 저가 브랜드가 이제 속옷 시장에도 깊숙하게 침투를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기존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뭐 백화점, 마트, 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통망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이제 비비안이 그 유통망을 사용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이제 강점이 있겠지만은 이전 대비해서 점유율을 높이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기업평가에서는 작년에 쌍방울의 신용 등급을 2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과 남영 비비안 모두 이제 적자가 나오면서 신용 등급 추가 강등에 대한 우려까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남영 비비안 매각, 그러니까 광림으로 인수된 이후에 시너지 기대는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그리고 그 부분은 주가에도 나타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광림 주가도 그렇고 쌍방울 주가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또 해외 속옷 브랜드들도 많이 우리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남영 비비안의 주가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매각 이슈 여기 액면 분할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남영 비비안에 대해서는 매수매도 어떻게 투자 의견 갖고 계신지 지금 솔깃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둘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매도가 맞죠. 네. 네, 오늘은 그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25% 급등은 좀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은 드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남영비비안이 경영권 매각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했던 것이 작년 7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급등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물론 지금 절반 정도 낮은 주가기는 하지만 경영권 이슈 부각되면서 주가가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 부담이 크죠. PBR도 그때 0.4배에서 지금 1.3배 수준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왔다라는 거고 남영비비안의 흑자 전환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고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접근 가능한 가격은 2만 원 정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까지 조정이 왔다면 이번 달 말에 그 대금 유입이 좀 있어야 돼요. 광림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 2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트레이딩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차액을 좀 실현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